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이제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행정사의 직업윤리, 즉 행동강령, 또 윤리에 관한 종합적인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이제 요약해서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국민 편익을 위한 상담에 있어서의, 또 우리 행정사 업무 수행함에 있어서의 컨설팅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 그러한 자세에 관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윤리 자세를 요약하자면은, 바로 우리 행정사는 전문자격사로서의 긍지와 행정적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최고의 법률가라는 자긍심,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섬기는 자세로 일할 수 있다는 섬기는 마음, 스레스 리더십, 바로 셀프 리더로서의 자기 자신의 법률 지식, 행정 지식, 업무 지식을 열심히 숙달해서 이제 최고의 전문가로서 부족함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제 종합적인 윤리의식을 가지고 어떤 이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정말 행정적 권위는 가져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신뢰해서 맡길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으려면 우리가 실력을 양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권위 주인은 가져서는 안 되죠. 교만하지 말라 이겁니다. 바로 섬기는 자세를 일해라,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행정사는 공공복리에 반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민 편익,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행정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것은 수차 윤리강령이나 행동강령에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또 이제 의사전달의 상담 능력도 가져야 됩니다. 상담할 때 신뢰성을 줘야 되잖아요. 또 의사전달 기법도 있어야 됩니다. 정말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커뮤니케이션 늘 수행해야 상담의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심리도 고려해야 됩니다. 또 사회문화 환경도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정치문화 사회 모든 환경이 변화되는 이때 행정환경이 얼마나 크게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까? 이런 환경에 맞게 소양과 가치를 가지고 바로 고객의 상담에 응해야 된다. 또 전문자격사로서의 전문적 지식을, 행정법률 지식을 최고로 습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정사는 국가의 법령이 5천여 가지가 됩니다. 4,600여 가지가 행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얼마나 행정사가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오늘 윤리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상당히 부담 가진 얘기, 이게 또 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행정사로서 훌륭한 전문 행정사가 되려면 바로 이런 부담감도 갖고 노력을 해야 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특히 인간관계가 성공의 85%를 차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인간관계, 바로 3S 리더십, 섬기는 자세로서 일할 때 훌륭한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특별히 주의해야 된다. 상호 신뢰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것을 지금까지 여러가지 윤리 규정이나 윤리 강령이나 행동 강령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국민 편익을 위해서 상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제 경영 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여 기업 진단 지도를 하면서 기업체 가서도 회사 회장이나 사장이나 그 이제 담당하더라고 실제 대화를 하면서 전 상당 기법이 필요하더라고요. 업무를 진단하려면 바로 그 모든 것이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진단을 정확히 해서 지도해 주는 게 컨설팅입니다. 요즘에 컨설팅이라는 용어는 세계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 자격증도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변호사도 컨설팅,
법무사들도 컨설팅, 공인중개사도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컨설팅은 지금 세계적인 용어가 됐다. 우리 행정사 바로 2조 6항에 상담하는 것이 바로 컨설팅입니다. 그렇죠? 국민 상담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노동기구 ILO죠. 컨설팅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경영, 업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 포착하고 학습을 촉진하며 변화를 실현하는 관리자와 조직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전문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전문 서비스, 바로 상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상담을 잘해서 이제 우리가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행정사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은 4차 산업정보혁명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뭡니까? 정보통신기술, ICT죠.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운송수단, 3차 인쇄술, 나노기술 등 이런 것들을 알아야 현재 우리가 정보화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한참 정보화 시대 사이버 대학이 우리 국내 한 20개 대학이 처음 생길 때 그때 사이버대 총장으로 재직을 한 바 있습니다. 법정대학 교수하다가 사이버대 총장으로. 근데 그게 했던 게 굉장히 지금 코로나 시대, 특히 온라인 시대, 정보화 시대 필요해요. 온라인 교육 안 돼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 걸 또 잘 적응할 수 있는 우리 행정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커스터머, 고객의 욕구를 알고 상담을 잘해줘야 되고, 또 컴페티터, 뭐냐면 경쟁자들의 동향도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컴퍼니, 자기의 이제 자사의 현황, 고객 만족 동향 이런 것들도 잘 알아서 일을 해야 된다. 그 상대방의 강점과 약점 또 이런 기회를 포착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을 해줘야 된다. 항상 창의적인 도전적인 정신을 갖고 일해야 됩니다. 특히 상담할 때는 고객의 욕구가 뭔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 진단하고 바로 그 진단한 결과를 설득을 잘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국민 편익 상담에서 설득하고 컨설팅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고대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 다닐 때 법과를 다닐 때도 철학이 기본 과목으로 됐어요. 그거 아주 좋아했습니다. 고대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있죠.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플라톤은 정의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로서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상담 설득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로고스적 설득 방법, 파토스, 에토스적 설득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로고스는 논리가 정해야 되고 풍부한 해당 분야 정보와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행정사는 풍부한 행정관계 법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파토스, 상담자가 오면은 감성에도 호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온 국민들에게 그 어려움을 어루만져 줄 줄 아는 그런 마음, 어려움과 동일시할 수 있는, 심리학에서는 아이덴티파이라고 그러죠. 이런 동일시의 노력도 필요하다. 에토스, 진실한 성품으로 신뢰를 줘야 됩니다. 우리가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교적 행정사들, 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나 또 우리 공직에 이제 있었던 공직자들이나 모두가 다 이제 행정적인 전문가가 되고 할 때 국민들은 신뢰해 줍니다. 그런데 비교적 이렇게 이제 행정공직이나 또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합격한 분들 굉장히 존경 또 신뢰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상담 설득 방법에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에토스적 설득 방법이다. 신뢰를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한 게 참 제 개인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됐습니다만 이름도 박자 완자 신자입니다. 박완신. 완전한 완자 믿을 신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완전한 믿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겸손한 자세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 믿음을 주는 사람, 믿음을 주는 행정사, 신뢰를 주는 행정사로서 일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피터 드라카라고 하는 유명한 경영학자가 있죠. 경영이란 인간 경영이요. 인간 경영의 뿌리에는 근면과 진실, 사랑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가 혁신 경영을 이끄는 중심이다. 바로 인간 경영이에요. 저는 이제 중국에도 한 20여 개성 돌아다니면서 성장, 시장, 현장, 고위공직자들 모인 자리에서 경영 전략, 경영 정보에 대해서 강의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인간 경영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노트에 가면서 아주 열심히 듣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나 경영 차원에서는 굉장히 많이 참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G2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도 보면서 바로 인간 경영을 잘해야 된다. 삶의 현장에서, 행정사의 업무 현장에서 바로 이러한 인간관계, 또 윤리의식을 가지고, 직업윤리를 가지고 행정사로서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최고의 전문 자격사로서 확고한 직업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행정사법 1조의 목적대로 국민의 편익을 넘어가는데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갖고,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사랑과 헌신, 근면과 진실 있는 성김의 리더십으로 창조적 변동 여건으로 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행정사님들 함께 하기 때문에 행정사로서 큰 발전과 성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때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역에도 큰 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칠 겁니다. 여러분 행정사 직업윤리와 컨설팅에 대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